감소하니까 집값 떨어진다. 제발 좀 그렇게 오르고 떨어지고 이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투자 시작 어디서 시작할지 이게 하기 전에 이제 지난번에 어떤 기준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상담할 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원칙들 몇 가지를 좀 얘기해서 풀어드릴 거예요. 우선 제 원칙은 부동산 투자는 철저히 뭐죠? 장기전이다. 단기 투자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면 제가 와서 봤을 때 이 부동산 시장을 마치 주식시장처럼 뻥 하게 보는데요. 이 부동산은요, 어떤 이제 세금 문제 이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유기간이나 어떤 양도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양시장 같은 것도 아파트 건설 기간이라는 게 또 필요하고요. 또 재건축이나 어떤 조합 사업의 경우에 조합원부터 모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스텝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싸움에 대해서 이 장기전으로 어떤 전략을 짜고 매도 타임을 잡고 해야 되는데 금방 한 번에 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히 장기적인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런 장기적으로 인식할 때 그럼 무엇을 기준, 최소한 장기적으로 때 무엇을 봐야 되는지, 어떤 걸 중심을 두고 내가 투자 펀드 잡아야 되는지를 좀 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 투자를 할 때 가장 이제 많이 뉴스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정책. 부동산 정책이 어떠한 거라고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정책은요, 어떤 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냐면 사실은 항상 뭐 기반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항상 신경 쓰는 게 있어요. 뭐죠? 계획이에요. 장기 계획. 이 국가에는요, 보통 보면 뭐 각 지자체도 그렇고 무슨 뭐 2030 계획이네, 2035 계획이네,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계획 아니면 이제 국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사실은 가장 중심적인 거예요. 계획은 뭐죠? 많은 정말 이제 학식이 높은 학자분들,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변하지 않는 흐름들이 100가지가 있잖아요. 정부도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해 계획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고령화. 갑자기 제가 뭐 제 나이가 올해 47인데 갑자기 제가 뭐 내일부터 저 30 할래요.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제도에서 갑자기 박찬홍 씨는 오늘부터 30이에요. 근데 한 3년간 나이 안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흐름이란 거잖아요. 고령화 인구들. 그다음에 인구 감소. 그다음에 양극화, 이런 흐름들, 그다음에 도시화, 뭐 이런 흐름들을 모아서 그런 것들의 대응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변화를 좀 안 좋은 방향에 흘러가면 그거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게 계획이에요. 자, 그런 계획인데 이 계획은 상당히 타이트하고 되게 어떻게 이제 방향성이 되게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이나 어떤 이제 대외적으로 큰 강자들이나 어떤 대외적 경기 효과이 변화 왔을 때 우리 바로 영향이 오잖아요. 우리 주식시장이 바로 연동돼서 외국 시장 영향을 바로 움직이듯이 영향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획이란 건 되게 딱 고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유동적으로 충격을 흡수할 필요가 있는데 이럴 때 뭘 만들죠? 정책이란 거죠. 그래서 내부 가계부채가 문제가 심각하니 정책적으로 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고령화가 심각하고 아니면 뭐 은퇴유자들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고령화 급소화되니까 거기 또 뭘 만들다. 순간적으로 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게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볼 때 우리가 할 때 먼저 볼 거는 정책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책으로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 속도를 맞추기 되게 힘들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뭐 얼마 올랐네 얼마 넣네 매일 기사를 보고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팔아서 내 손에 쥐어야 돈이에요. 이 손에 쥐어야. 제 손에 있어야 돈이라니까요. 얼마 올랐는 그래. 그게 묶여버리면 어떤 종이 묶여버려서 그건 돈이 아니에요. 왜? 부동산 가장 약점이 하나가 있잖아요. 황금성.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도 타이밍이 여러 번 올 수 있는 것들. 그 흐름은 뭐냐면 장기적 계획에서 봤을 때 그 계획에 맞춰진 것들 아니면 거기에 포인트를 잡은 것들 이런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항상 보시라고 싶은 거 특성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약간 세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그걸 보실 때는 계획 이거를 좀 공부를 하시거나 좀 그런 계획들을 참조하시는 게 좋고 제일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걸 오판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어떤 정책을 피면 그게 뭐 흐름을 바꾸거나 아니에요. 정부조차도 어떤 사회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 예처럼 어떤 얘기를 들으시면 인구 감소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아까 하나의 샘플을 이해할 때 그 흐름을 이름을 뭐 고령화 인구 감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인구 감소는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해요. 인구 감소가 무작정 인구 감소하니까 집값 떨어진다. 제발 좀 부동산은요 예전부터 그렇게 오르고 떨어지고 이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인구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부동산 입장할 때 인구 감소는 평균적이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인구가 아직은 감소 추세는 아니죠. 근데 곧 한다고 말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뭐 시골 어느 지역들 보면 뉴스 나오죠. 뭐 인구 절벽 떨어진다. 인구 감소는 지역별로 달라요. 또 인구 감소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은
사람이 들어오냐 나가냐 따지는 그때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에서 봤을 때 인구 감소할 때 뿔뿔이 있을 때 우리가 뿔뿔이 있을 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지역으로 모일 수도 있잖아요. 고려안에서 도시에 모일 수도 있잖아요. 인간은 옛날부터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모여 살죠. 그러다가 팽창을 하죠. 인구가 너무 모이면. 그러다가 무슨 어떤 적경지에서 전쟁도 하죠. 그러다가 하나가 망하죠. 망한 다음에 그 망한 폐가물 다시 어디로 모이죠? 기반시설은 다시 모이죠. 인구 감소는 어떤 흐름,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공간 사용자, 그게 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 어느 공간에 어떻게 어느 시간에 많이 모이느냐. 상가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영업 오픈 시간에 사람 많이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 주택은 영업시간이 아니잖아요. 즉 각기 테마 틀리고 하니까 제 말은 뭐냐면 특성을 이해하되 특성을 먼저 알고 자기 파악하는데 그 특성 이해는 좀 다르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인구 감소 같은 경우는 절대로 지역적으로 부동산 입장에서 평균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흐름을 만들어요. 오히려 인구 감소조차도 인구 증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인구 감소도 흐름을 만듭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서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정부도 어쩌지 못하는 사회 흐름들을 기준을 만들어 놓은 계획도 중요하고 계획을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거 생각해 보세요. 아 이러이러하니까 양극하니까 정말 뭐 예를 들면 서민을 위한 집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어떤 지역에 정말 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각기 맞춰서 분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동산은 장기전인데 장기전에 맞춰서 매도 타임이 여러 번 올 수 있는 그런 테마나 지역이나 그런 걸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장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지 정책 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되게 힘듭니다. 이거 인구 감소나 뭐 고령화나 그다음에 양극화 이런 얘기는 제가 따로따로 한 번씩 풀어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